자,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자, 이제는 그 공학적으로 좀 응용이 있는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선은 이제 포물선인데, 포물선은 그 우리가 파라볼라라고 그러죠. 자, 파라볼라. 포물선. 2차 다항식으로 만들어지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 이런 형식을 만족하는 곡선이 포물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2차 다항식 2차. 그런데 2차 다항식이요. 이 포물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원이 있고 타원이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원, 타원, 포물선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곡선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2차 곡선이 많습니다. 많고 그거를 또 응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제가 잠깐 이제 위키에 들어가지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원추잖아요. 원추. 이게 콘이라고 그래. 이게 아이스크림 콘. 그런데 여기서 이 콘에서 이제 모든 그 2차 곡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면을 치면 이게 포물선이 돼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수평으로 또는 기울음으로 이렇게 하면 수평으로 하면 원이 나오고요. 기울게 하면 이게 타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 타원. 자, 원은 서클이죠. 타원은 엘립스. 그 다음에 포물선은 파라볼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직으로 컷을 하면은요. 이 포물선 같이 생긴 게 또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쌍곡선이라는 놈이에요. 쌍곡선. 그러니까 포물선하고 달라요. 수식이 달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물선은 하나만 나와요. 근데 쌍곡선은 위의 콘과 아래 콘을 다 포함해서 쌍곡선은 항상 쌍으로 이렇게 나와요. 두 개. 그래서 이것을 하이퍼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원이죠. 그 다음에 타원 심심치 않게 씁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도 써요. 쓰고 쌍곡선도 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쌍곡선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가 갑자기 안 움직이네. 자, 쌍곡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건축물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다항식 대표 선수 포물선인데 포물선은 어디서 쓰느냐? 사실은 이것은 안테나에서 써요. 접시 안테나. 접시 안테나가 여러분 포물선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접시 안테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게 또 나와버린 걸까? 또 헤맵니다 지금. 녹화하던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 자, 이 포물선은 어디에 쓰느냐? 접시 안테나 쓰여요. 그 위성 안테나. 요즘에는 다 스트림으로 하고 디지털로 하니까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위성 안테나 한때 많이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더 같은 거 다 이제 접시 안테나를 씁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레이더 또는 이 조명, 서치라이트 조명 이런 데서 이 포물선이 쓰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누가 알까요? 자, 그 원리는 이겁니다. 이 포물선은 초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초점.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없습니다만은 이 포물선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쯤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그러면 이 초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전파가 들어오잖아. 전파가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 안테나 접시면에서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는데 어디를 지나느냐? 초점을 지나요. 자, 어디로 오든지 다 이렇게 초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 희박한 전파 에너지를 뭡니까? 전부 초점으로 모으죠. 초점으로 다 모아요. 그래서 센 전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전압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서치라이트 조명 있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직진성을 빛이 이렇게 산포하지 않고 직진성을 주려면은 이 면을 반사면을 포물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광원이 여기 초점에 있다고 하면 그 광원으로부터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이 직진성을 갖는 그런 서치라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포물선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이런 그 접한 모양 있죠. 라운드, 이런 라운드 있죠. 라운드도 가끔 원으로 하지 않고 포물선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라운드, 이런 것도 포물선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포물선 그리려면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수학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 bx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포물선 이런 식으로 되니까 a와 b를 구해가지고요 좌표를 다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자,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옵셋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옵셋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성 안테나를 지금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위성 안테나의 전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 전체 사이즈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외곽 사각형, 직사각형. 이게 그러니까 A, B, B가 지금 접시 안테나의 전체 사이즈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물선을 만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옵셋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요 A축 V에서부터 A-까지 지금 여기에 평행하죠. 평행한데 이거를 먼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의 등분을 해요. 등분. 자, 길이가 같도록 나눠. 그럼 여기가 10등분 되십니다. 10등분. 그러면 10등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거리 재가지고 나누기 10 해갖고 하나씩 찍으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 평면도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 원점 있죠? 여기 원점에서 임의의 사선을 이렇게 쭉 그리세요. 임의의 사선 여기. 임의의 사선을 필요한 만큼 뭐 좀 길게 해도 되고요. 좀 짧게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일단 끝을 하지 말고 내가 이 한 칸, 적당한 이 한 칸을 딱 컴파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해서 그 다음에 찍어요. 찍어. 계속 찍어. 그러면 10개 할 때까지.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각각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10개야. 딱 10개 해서 이게 10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 길이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10등분을 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여기가 끝이다. 경계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 경계를요, 여기 A-하고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이죠. 이게 삼각형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다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나는 점이 뭐예요? 실제 여기 V하고 A-를 10등분하게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10등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포물선에서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지금 X값 좌표를 이렇게 찍은 거야. X 좌표를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제 문제죠. Y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제곱을 해야 되잖아. 제곱을 해야 되니까 Y도 지금 이제 경계가 여기란 말이에요. C. 여기. 그 다음에 여기 V. 자, VC인데 그거를 이제 또 10등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0등분이 뭐야? 제곱이 되도록 10등분을 해요. 제곱이 되도록.
그러면 요것도 사선을 이렇게 그어요. 임의의 사선입니다. 이렇게 그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끝은 100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100. 그 다음에 여기는 81. 이렇게 끊어야 돼. 이제. 그러면 제곱에 맞도록 등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에 맞도록 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이제 끝 100하고 C를 이어요. 이렇게. 100하고 C를 이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요거하고 평행하도록 여기서 이렇게 해주죠. 평행선. 이제 평행선. 자, 그러면 각각의 또 점들이 나오죠. Y점. Y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Y점을 뭐야? 이렇게 위로 또 올려. 이렇게. X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올려.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등분한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등분한 게 만나는 점이 생기죠? 점 이렇게 찾아요. 찾으면 이게 바로 포물선이 지나는 점의 궤적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부드럽게 이해해야 되겠죠. 뭘로 잇는다? 프렌치 커브로 잇는다. 운영자로 잘 접하도록 부드럽도록 이렇게 잇는 것이 포물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겠느냐, 아니면 그냥 좌표 계산해 갖고 여기서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하고 찍는 게 정확하겠느냐, 그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어인데요. 기어.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기어하면 뭐 기계공학과 소개할 때 대부분 홈페이지 화면에 기어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기어. 자, 기어에 치면이 있습니다. 치면. 이빨의 면. 여기 보면은 기어라는 놈은 아주 특별한 놈이에요.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신기한데, 아무튼 굉장히 뛰어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만든 거는 분명해요. 자, 이거 이빨과 이빨이요, 걸리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맞물려 돌아가요. 맞물려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미끄러지면서 굴르면서 이렇게 갑니다. 기구적으로 미끄럼도 생기고 구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어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하고 또 소음도 적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도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기계공학에서. 그러면 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옆면을 얘기해요. 여기에 기어의 그러니까 미끄럼과 구름이 이루어지는 이 면이 기어의 치면이고, 요 기어 하나에 이거를 기어의 치 또는 기어 이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이냐? 이게 원이냐? 아니면 타원이냐? 포물선이냐? 그것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인볼루트라는 곡선입니다. 인볼루트라는 곡선. 이거는 수학에서 먼저 정의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의된 그 자연적인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인볼루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실타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실타래. 그거를 우리가 기초원이라고 그래요. 실타래. 거기에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어. 그러면 그 실의 끝을 잡고 이렇게 풀면서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는 이 궤적, 이것이 인볼루트예요. 이게 인볼루트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원을 등분했죠. 원호를 등분했죠. 등분하고 접선들을 다 그렸죠. 그 다음에 요 원호의 길이하고 접선의 길이가 같도록 이 끝을 이거 찍어주죠. 찍어주면 이런 인볼루트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곡선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것도 물론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식을 가지고 파이썬이나 매틀랩 이런 걸로 이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해주는 이렇게 그린다 하는 얘기고요. 인볼루트가 굉장히 공학에서 응용이 많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볼루트 이렇게 이런 실타래 기초원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기초원의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60이다.
60이다. 그러면 이 지름이 60인 기초원의 인볼루트를 그려라. 한 바퀴. 그러니까 여기 원주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되도록 한 바퀴를 그려라. 약간 이게 뭡니까? 소용돌이 같은, 그러나 소용돌이는 아닌 이런 인볼루트 곡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손그림으로.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실습으로 이런 거 할 거니까 내일은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자, 종이 다 각각 그 가정에서나 또는 학습 환경을 갖춰 놓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 방한지라고 있어요. 모는 종이. 요거. 그 다음에 뭐 컴파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자,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요. 뭐 기타 등등.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의 인볼루트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실타래가 이러같이 사각형이다, 실타래가. 그러면 그것도 C를 풀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기초원이 원이든 사각형이든 어떤 다각형이든 우리가 인볼루트가 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을 들었지만 아무튼 그 원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때로는 이렇게 눈금을 읽어서 잘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을 때는 그 운영자 이렇게 이용하면 좋은데 여러분 운영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잘 써가지고 떨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거를 모양을 좀 잘 내려면 이 등분을 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이 많아요. 사이클로이드. 자, 인볼루트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는 이 바닥에 여기 원통이 있을 때, 원통 하나 있죠.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을 때, 자, 실린더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딱 고정을 시켜봐요. 네? 그리고 이거를 굴리면 이쪽으로 굴리면 이게 이렇게 가겠죠. P가 그리는 그 궤적이 이렇게 가겠죠. 굴리면 그죠?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게 P가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게 반원의 호우 길이만큼, 여기가 반원의 호우 길이만큼 딱 왔을 때 여기가 P가 이제 바닥에 딱 닿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뭐야? 왼쪽으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이게.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이 그림에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등분하죠. 여기 등분하는 거 나왔습니다. 이게 등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등분을 이제 이 수선을 긋고, 여기 지금 수선을 긋고, 그 다음에 또 이 원호를 이렇게 또 등분을 하죠. 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어서 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점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니까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이거든요. 저 곡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이클로이드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사이클로이드도 평평한 거 말고 이렇게 볼록한 곡면을 굴릴 때는 또 사이클로이드가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또 오목한 오목한 면을 또 굴릴 때는 또 다른 사이클로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에픽이냐 하이퍼냐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아무튼 사이클로이드. 여기 사이클로이드는 이제 어디서 또 응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기계 부품 중에서 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캠의 그 캠의 면을 사이클로이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캠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에 그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눌렀다가 뺐다가 하는 건데, 그 곡면을 이런 사이클로이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응용이 많은 거고, 그러면 왜 캠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기어의 치면에서 왜 인볼루트로 쓰지 했을 때 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3학년 때 가면 하나씩 뭐 기구학이나 또 기계 설계에서 또 배울 수 있고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해결해 가시면 좋겠어요. 자, 사이클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럴이에요. 스파이럴. 소용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거는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고대 그리스 수학자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서 이거를 스파이럴이라고 해요. 근데 이 스파이럴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고 그걸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회전을 시키는데 그 위에 예를 들면 파리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그 파리가 똑똑해 갖고 일정한 속도로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그 파리가 그리는 이 궤적이 바로 스파이럴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그 막대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돌 때마다 계속 바깥으로 나가. 자, 그럼 여기서 원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스파이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파이럴은 우리가 이제 스프링, 그 코일 스프링 같은 거 있어요. 시계 태엽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스파이럴이 나오고 또 자연현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도 이 소용돌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거 보면 소용돌이를 이렇게 돌면서 오잖아요.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스파이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가 있습니다. 헬릭스. 요것은 나선이라는 거예요. 나선. 그래서 뭐 헬리컬이라는 뜻도 있고 헬리칼이라고 부르고 헬리칼. 이건 형용사죠. 헬릭스의 형용사의 헬리칼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선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나사에서 쓰이는 이 곡선이에요. 나사가 만들어내는 곡선이 이제 나선, 헬릭스예요. 그리고 스프링도 헬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리컬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학적인 응용이 많죠. 그러면 나사는 이런 거예요. 나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 원 기둥에다가 거기다 이제 삼각형 그죠? 홈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사 산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나사산이에요. 나사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 자, 그거는 자, 여기에 이 원통의 원주만큼의 길이가 되는 여기서 0부터 10까지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 원통의 원주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원통의 원주 길이가 0, 12까지예요. 그 다음에 헬릭스 각이라고 있어요. 여기 헬릭스 각. 이 각도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보통 5도, 뭐 10도, 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헬릭스 각만큼의 삼각형을 만들어줘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을 여기 원통에 대고 한 바퀴를 말아요. 한 바퀴를 말아. 여기 원통을 말면 요 빗면 이 빗변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한 바퀴 여기까지. 그죠? 그게 바로 나선입니다. 나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리겠다 이거를 그리겠다 하면 여기 삼각형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등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12등분 했죠. 그 다음에 수선을 그려서 빗근과 만나는 점, 이 점을 이렇게 또 연장을 해요. 이렇게 연장을 해. 왼쪽으로. 그러면 각각의 이 점을 찍습니다. 예.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으면 이것이 이 헬릭스 나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곡선. 그래서 이게 나사의 곡선이고 또 스프링의 곡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일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를 해볼까? 지금 인볼루트 한번 그려봅시다. 인볼루트.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그리고 요거 헬릭스, 이렇게 세 개를 내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는 내가 내일 알려줄 텐데, 여러분 준비물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종이하고 컴파스, 그 다음에 자 등등을 좀 준비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